관세 유예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국내 증시, 그 안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성 매니저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진짜 유동성이 강하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같았으면 이번 이슈 때문에 8월 1일까지 3주 동안 하락을 했었을 만한 그런 이벤트였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를 좀 더 포커스를 잡으면서 그러면 지금 당장 관세가 부여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동성으로 증시가 좀 더 견인이 되고 그 플러스로 관세 무풍지대까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이 정말 최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유동성이 강한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시장이라고 좀 느끼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너무 걱정 않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 강해도 너무 강하다. 일단 유동성이 좋다라고 특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어떤 테마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시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그런 메가 트렌드 산업이 몇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메가 트렌드. 키워드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예측이 불가한데 테마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범위가 넓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메가 트렌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증권사 섹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화장품이나 엔터 쪽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증권사를 첫 번째 테마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뭐 밸류업이라든지 관세 무풍지대와 관련해서 오늘 좀 호재거리가 많은 섹터가 증권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증권사라고 하면 제가 호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관세 무풍지대라는 좀 모멘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좀 강한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7조 가량의 늘어난 게 바로 증권주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랠리 장세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증권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플러스 알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증권주는 여기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치, 상징적인 목표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코스피가 5천을 가느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원적으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증권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증권주는 거기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랑 실적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거리가 많은 증권주, 그러면 우리가 장점을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증권주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래 수수료가 실적으로 연계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너무나 강하고요. 여기에 대한 좀 수혜를 1차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권주는 절대 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모멘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제 STO에 대한 법 제화가 다시 한번 가동이 되거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대로 발행이 되거나 아니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증권사에 대한 실적 수혜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보더라도 증권주는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해라 이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정부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증권주는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대한 룸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수혜가 지속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언급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또 집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단점에서는 뭘 체크해서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시장이 가파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또 대차장고입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공매도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타격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감정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증권주들이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증권주 중에서도 대차 잔고로 체결이 되고 있는 잔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좀 대차 잔고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현물 압박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으로 가격 압박이 들어간다. 그러면 심리적인 요소든 가격에 대한 상승 요소든 제한적인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을 때 공매도 잔고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 올라서야지만 PBR이 1배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이제야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세론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심리적인 요소로 기술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두 번째 단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산업이지만 메가 트렌드지만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쏟아질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다라고 단점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증권사가 나왔으니까 금융주가 두 번째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금융주예요? 금융주라기보다는 네. 금융주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두 번째 섹터는 지주사를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주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정책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슈를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메가 트렌드는 결과적으로는 증시를 누가 부양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모멘텀으로 부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달에 국회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정을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는 1차원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주사에 대한 투자 심리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한 메가 트렌드는 계속해서 지주사도 빼놓지 않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코스피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쪽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를 부양을 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번에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지주사를 또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상승에 대한 룸이 더 열려 있다라는 심리가 좀 더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수급만 보더라도 지주사는 메가 트렌드에 빼놓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최근에 지주사를 추가 매수했다. 이 이슈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장점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지주사에 대한 가장 커다란 메리트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좀 모멘텀이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인 세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딥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개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시행이 될 때까지에 대한 재료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행이 되고 난 뒤에도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단순 세론이 아니라 지속성 있는 장기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포커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주사, 저 PBR에 대한 기업들이 올라와야 되는 모멘텀 형성이 돼야 되겠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지주사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상법 개정 국회 통과에 이어서 오늘 파마 리서치의 인적 분할 취소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국장의 품격이 달라지고 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주사를 통해서 저희가 장점을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체크할까요? 네, 근데 지주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분명히 이뤄질 수밖에 없을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따라가 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주들도 선택하는 매력도가 많이 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종목에 대한 차별화, 얼만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견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같이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중견 기업이 먼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상승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초입 구간이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종목이 좀 더 이제 탄탄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와 지주 관련 종목 각각 어떤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증권을 포함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이어지는 건데 쉽게 말씀해 드리면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거는 유통되는 주식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개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자사주 소각만 하더라도 내 갖고 있는 주당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이런 모멘텀만 보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 안에서 신영증권, 부국증권의 주가 흐름이 유독 강했는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럼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대 지주사.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네, 사실 둘 다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섹터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증권사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키움증권 소개해드렸고 하나투자증권도 두나무와 관련된 이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해줄 증권사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키움증권이 부담스럽다라고 했지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 두 번째 후속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증권주는 삼성증권이라는 종목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삼성증권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융자에 대한 수익의 국내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증권사가 가장 좋아하고 돈을 가장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용으로 거래하는 게 돈이 가장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내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증권이고 융자가 가능 종목이 이제 삼성증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삼성증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로 봤을 때는 신용융자에 대한 수익은 삼성증권이 1위를 탈환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밸류를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상승폭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 그리고 신용융자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증권이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시장이 신용잔고가 1년 만에 20조를 돌파했고 계속해서 상승 추이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실적에 대한 수혜를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 이것도 넥스트레이드로 가격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앞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새로운 박스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64,5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모방에서 어떤 얘기 준비하셨죠? 네, 강연회 때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기술적인 분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차트 분석으로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반에 공개 방송 이제 유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참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기술적인 분석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 에타바 지금까지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